운명의 수레바퀴를 지나온 루카는 맑은 강 위에 걸린 하얀 대리석 다리를 건넜다. 다리 끝에는 웅장한 건물이 서 있었는데 높은 기둥과 붉은 깃발이 위험 있게 펄럭이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정중한 표정의 여인이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한 손에는 황금 저울, 다른 한 손에는 긴 칼이 들려 있었다. 루카가 다가가자 여인은 고요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행자여,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루카는 잠시 생각했다. 연인의 나무 아래에서 마음을 주고 싶은 길을 고른 순간이요. 그 선택은 지금 너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느냐? 저를 더 멀리 새로운 길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듭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선택의 무게다. 선택은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순간 내 마음이 머문 곳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녀는 저울 위에 깃털 하나를 올렸다. 저울은 아주 천천히 기울었다. 행복을 찾는 길에서도 정의는 필요하다. 균형 없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너의 행복이 다른 이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너의 선택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늘 저울 위에 올려보아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 루카의 머릿속에는 지난 여정이 스쳐갔다.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도움, 혹은 내가 얻기 위해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았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저울 위에 올라간 듯 마음이 무거워졌다. 루카는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제 선택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칼을 곧게 세웠다. 이 칼은 진실을 가르고 필요할 땐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도구다. 행복을 지키려면 때로는 무른 마음을 잘라내야 할 때도 있다. 그녀는 루카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넸다. 11. 저스티스. 카드 속의 여인은 저울과 칼을 들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행자여, 내가 내일 어떤 길을 걷든 그 길이 정의의 저울 위에 올려져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곧 내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다. 루카는 건물을 나서며 강가에 섰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을 보았다. 행복은 선택의 무게를 책임지는 것. 강아지가 그 옆에서 발을 첨벙이며 장난쳤다. 루카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자. 정의의 궁전을 떠난 루카는 숲길을 따라 걷다가 나무들이 점점 빽빽해지는 곳에 들어섰다. 빛이 잎 사이로 조각조각 스며들었고 공기는 한층 서늘했다. 그때 숲 한가운데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거대한 나무가지에 한 남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그의 발목은 나무에 묶여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루카가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신 건가요? 제가 풀어드릴까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스스로 매달린 거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 루카는 고개를 갸웃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남자가 대답했다. 계속 걸어가다 보면 길은 점점 비슷해지고 세상은 똑같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럴 땐 발걸음을 멈추고 세상을 거꾸로 봐야 새로운 길이 보인다. 그는 손가락으로 나무 아래를 가리켰다. 루카가 고개를 숙여보니 평범한 흙길인 줄 알았던 곳에 작은 꽃들이 줄지어 피어 있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쫓기듯 달리면 놓치는 것들이 많다. 가끔은 멈춰서 다른 각도에서 내 삶을 바라봐야 한다. 루카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행복을 찾겠다고 계속 앞으로만 걸어왔지만 정작 발밑에 소소한 기쁨들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남자가 말했다. 또 하나 기억해라. 관점을 바꾸는 건 때로 작은 희생을 요구한다. 내 시간을 멈추고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게 헛되지 않으려면 그 멈춤 속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 루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잠시 멈춰서 제 길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네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루카에게 건넸다. 12. 더 행맨. 카드 속의 인물은 거꾸로 매달린 채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행자여. 행복을 쫓는 발걸음이 너무 빨라. 호흡이 가빠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이 카드를 떠올려라.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위한 선택일 뿐이다. 숲을 나서며 루카는 발걸음을 일부러 늦췄다. 강아지도 그의 속도에 맞춰 풀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걸었다. 행복을 찾는 것은 멈춤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숲을 지나온 루카는 회색 안개가 깔린 평원에 들어섰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느리지만 깊게 울려 퍼졌다. 안개 속에서 한 기사가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의 갑옷은 검은색이었지만 등에는 흰 장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손에는 깃발을 들고 있었고 말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일정했다. 루카는 무심결에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기사는 헬멧 속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끝을 알리는 자이자 새로운 길의 문지기다. 루카는 조금 긴장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럼 제 여정을 끝내러 오신 건가요? 기사는 고개를 저었다. 끝은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변환이다. 이 평온은 오래된 것을 내려놓는 자만이 건널 수 있다. 그 순간 루카의 발밑에서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얻은 듯 과거의 기억들이 피어올랐다. 버려진 실패들, 오래된 후회, 그리고 여전히 품고 있던 미련까지. 기사는 말을 멈추고 루카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것들을 품은 채 앞으로 가면 그 무게에 짓눌려 행복을 붙잡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놓아줄지 선택하라. 루카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여행 내내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첫날의 두려움을 꺼냈다. 그것은 그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짐이었다. 루카가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을 내려놓자 안개 속의 그림자들이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다. 그 순간 평원 저편에 밝은 빛이 번졌다.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쇠다. 그는 루카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넸다. 13 데스. 카드 속의 기사는 흰 장미 깃발을 들고 새로운 날을 향해 가고 있었다. 여행자여. 기사가 덧붙였다. 행복을 위해선 낡은 것을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움을 맞이할 두 손이 비워진다. 루카는 빛을 향해 걸어갔다. 강아지가 그의 옆에서 가볍게 뛰었고 그 발걸음은 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행복을 찾는 것은 끝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맞이하는 것. 안개를 걷고 밝은 평원을 건넌 루카는 맑고 투명한 호숫가에 도착했다. 호수 위에는 빛이 부드럽게 일렁였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한쪽 발을 물속에 다른 한쪽 발을 땅 위에 디딘 채 두 개의 잔 사이에 물을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잔과 잔 사이를 완벽하게 오갔다. 루카가 다가가 인사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인은 잔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흐름을 맞추고 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이게 바로 절제다. 루카는 호수물을 손에 떠보았다. 차가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온도였다. 여인은 루카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행자여, 내 안에는 불과 물,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이 모두 있다.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균형이 무너지고 행복도 흔들린다. 그녀는 잔을 루카에게 건넸다. 자, 네가 섞어보아라. 루카는 조심스레 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처음엔 물이 쏟아지고 온도가 한쪽으로만 치우쳤다. 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화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에서 나온다. 상대의 흐름을 듣고 맞추는 것이 먼저다. 루카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물이 부드럽게 이동하며 두 잔의 온도가 맞춰졌다. 그 순간 호수 위에 빛이 더 환하게 번졌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루카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넸다. 14. 템퍼런스. 카드 속의 천사는 두 잔 사이에 물을 섞으며 한 발은 물에, 한 발은 땅에 두고 있었다. 여행자여, 여인이 말했다. 행복은 모든 것을 갖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섞고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서 온다. 루카는 호숫가를 걸으며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던 순간, 차갑게 굳었던 순간이 모두 떠올랐다. 이제 그는 그 둘을 한 잔에 담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강아지가 옆에서 물을 튀기며 뛰었다. 루카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속도도 서로 맞추자. 절제의 호수를 지나 루카는 깊고 어두운 협곡으로 들어섰다. 낮인데도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그곳은 습기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협곡 끝에 도착했을 때 루카는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있는 존재를 보았다. 그는 뿔이 달린 채 검은 날개를 펼치고 있었고 붉은 눈동자가 불타는 듯 빛났다. 그 발밑에는 남자와 여자가 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고통스럽지 않았지만 어딘가 몽롱했고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루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 뿔 달린 존재가 입꼬리를 올렸다. 어서 와, 여행자. 여기선 모든 욕망이 충족된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줄 수 있지. 순간 루카의 눈앞에 그동안 바라왔던 장면들이 스쳐갔다. 안락한 집, 끝없는 음식, 환호하는 사람들. 마치 모든 행복이 손에 닿는 듯했다. 하지만 곁눈질로 본 두 사람의 발목에 사슬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루카가 물었다. 왜 저 사람들은 사슬을 풀지 않죠? 악마가 웃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아. 이곳에서의 쾌락과 안락함이 너무 달콤하거든. 스스로 묶여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달콤함이 사라지니까. 루카는 발목을 내려다봤다. 어느새 그에게도 같은 사슬이 걸려 있었다. 놀랍게도 사슬은 생각보다 느슨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악마가 낮게 속삭였다. 왜 굳이 나가려고 하지? 밖은 추운 바람과 끝없는 여정뿐이야. 여기선 모든 게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루카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곳의 달콤함은 분명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답답했다. 그 답답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그는 조용히 사슬을 들어 올렸다. 의외로 쉽게 발목에서 빠져나왔다. 악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루카는 단호히 대답했다. 행복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 속에 있어요. 아무리 달콤해도 저를 묶는 곳은 행복의 끝입니다. 그가 발걸음을 떼자 악마와 협곡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겨진 건 카드 한 장뿐이었다. 15 더 데뷔. 카드 속에 악마 발밑에 느슨한 사슬을 찬 남녀가 그려져 있었다. 루카는 그 카드를 주머니에 넣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나를 가두지 않겠다. 강아지가 그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루카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행복은 발목이 자유로운 데 있지. 악마의 협곡을 벗어난 루카는 높은 절벽 끝에 세워진 거대한 탑을 보았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그 탑은 흰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고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는 황금문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영원한 안전의 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문이 스르륵 열리자 따뜻한 빛과 안락한 공간이 루카를 맞이했다. 탑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곳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여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야. 라고 말했다. 루카도 잠시 마음이 놓였다. 여행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을 보니 검은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그 번개가 탑 꼭대기를 직격했다. 탑의 윗부분이 산산이 부서지며 불길과 연기가 치솟았다. 벽이 갈라지고 흔들림이 아래층까지 전해졌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대부분 움직이지 못했다. 이 탑은 무너지지 않아. 이건 잠깐 흔들리는 것뿐이야. 그들은 눈앞에서 떨어지는 돌 조각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만 머물렀다. 루카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문 쪽으로 달렸다. 이 탑은 안전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야 해요. 밖으로 나왔을 때 탑의 절반이 무너져 있었다. 루카는 숨을 고르며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때로는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폐허 속에서 그는 카드 한 장을 발견했다. 16 더 타워. 카드 속의 탑은 번개에 맞아 부서지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루카는 무너진 탑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위로 옮겼다. 그곳엔 이제 가려졌던 구름이 걷히고 넓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었다. 무너져야만 보이는 게 있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강아지가 그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루카는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무너진 탑에서 한참을 걸은 루카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 평원에 도착했다. 밤하늘은 맑았고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 개울가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2개의 항아리를 들고 한쪽은 개울에 다른 한쪽은 땅 위에 물을 붓고 있었다. 그 동작은 부드럽고 끊임없이 이어졌다. 루카가 다가가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래 걸어왔구나, 여행자여. 너의 어깨에 무너진 탑의 먼지가 묻어있구나. 루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제가 믿었던 안전도요. 여인은 개울물에 손을 담그더니 그 물을 루카의 손 위로 천천히 흘려보냈다. 그 무너짐 속에서 너는 하늘을 받지 않니? 루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였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탑은 무너질 수 있지만 별은 무너지지 않는다. 별빛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도, 내가 무너졌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녀는 항아리에서 맑은 물을 떠서 루카의 머리 위로 살짝 부었다.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자 마음속의 먼지와 두려움이 조금씩 씻겨 나가는 듯했다.
여행자여. 여인이 말했다. 희망이란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무너진 뒤에도 그 잔해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힘이지. 루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수많은 별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다. 그 빛은 멀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힘이 있었다. 여인은 루카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넸다. 17 더 스타. 카드 속의 여인은 두 항아리에서 물을 부으며 머리 위엔 7개의 별과 하나의 큰 별이 빛나고 있었다. 루카는 카드와 하늘을 번갈아 보며 속삭였다. 탑은 무너져도 별은 남는다. 강아지가 옆에서 하늘을 보며 짖었다. 마치 저기야, 저 별을 따라가자고 말하는 듯했다. 루카는 웃으며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빛을 따라 걷던 루카는 숲이 점점 빽빽해지는 길로 들어섰다. 하늘의 별은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고 곧 달빛만이 길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달빛은 은은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의 그림자들은 길고도 기묘하게 흔들렸다. 멀리서 늑대와 개의 울음소리가 번갈아 들려왔다. 강아지가 귀를 세우며 주변을 살폈다. 잠시 후 안개가 깔린 작은 연못이 나타났다. 연못 너머에는 달빛을 가득 머금은 탑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두 마리의 동물이 서로를 경계하듯 서 있었다. 루카는 발걸음을 멈췄다. 무언가 보이는 듯 또 보이지 않는 듯한 마치 꿈속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행자여, 여긴 달의 길목이다. 이곳에서는 진실과 환상이 뒤섞인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루카는 물속을 들여다봤다. 거기엔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이 현실 속의 자신과 달랐다. 거울 속 루카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속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내 두려움이 이 안에 있다. 그 두려움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 할 것이다. 순간 안개 속에서 그림자들이 피어올랐다. 그것들은 루카의 지난 실패, 부끄러운 기억,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불안한 미래의 모습이었다. 그 그림자들은 속삭였다. 돌아가. 여기서 더 가면 위험해. 루카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아지가 그의 바지단을 물어당기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했다. 그 순간 루카는 별빛이 사라졌지만 달빛이 여전히 그를 비추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앞이 잘 안 보여도 한 걸음씩.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그림자들이 서서히 흐릿해지고 안개가 조금씩 걷혔다.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 달빛이 그의 발 앞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그 속엔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18. 더 문. 카드 속에 달은 두 탑 사이에 떠 있고 개와 늑대가 서로 다른 울음을 토하고 있었다. 루카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두려움은 없앨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앞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강아지가 달을 보며 짧게 짖었다. 그 짖음이 마치 내 직감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달빛이 비추던 길을 빠져나오자 서서히 하늘이 옅어지고 새벽빛이 번져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루카는 본능적으로 눈을 가렸지만 그 빛은 따뜻했고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이 가벼워지고 심장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 앞에는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꽃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살을 받아
작은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작은 아이였다. 그는 흰 말을 타고 달려오며 루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이의 웃음은 너무 맑아서 그 어떤 거짓도 섞이지 않은 것 같았다. 아이와 말이 루카 앞에 멈춰섰다. 안녕, 여행자.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루카는 멋쩍게 웃었다. 아직 갈 길이 많아서. 그리고 가끔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어서.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잠깐 웃어봐. 웃으면 길이 더 잘 보여. 루카는 처음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곧 아이의 웃음소리에 전염되어 배가 아플 정도로 크게 웃기 시작했다. 강아지도 그 옆에서 즐겁게 뛰어다녔다. 그 순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단순해졌다. 루카가 말했다. 아,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좋다. 아이의 손에는 카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19 더 선. 카드 속의 태양은 찬란히 빛나며 아이와 말이 그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햇빛은 숨겨진 걸 드러내고 길을 환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걸어가. 넌 이미 잘 가고 있어.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받았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 마음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웃고 있는 지금도 행복이네. 태양빛이 점차 부드러워질 무렵 루카는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선 채로 멀리서 들려오는 깊고 울림 있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그를 이름으로 부르는 듯했다. 강아지도 귀를 쫑긋 세우더니 루카를 바라봤다. 들었어?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어. 계곡 끝으로 다가가자 하얀 옷을 입은 거대한 존재가 구름 위에서 나팔을 불고 있었다. 그 소리에 맞춰 계곡 바닥에 있던 바위들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루카는 그 장면에 넋을 잃었다. 그러자 구름 위의 존재가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여행자 루카여, 너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향하고 있다. 루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변화라니요? 전 아직 제 길도 다 못 찾았는데. 그 존재는 고개를 저었다. 내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아라. 거기엔 너의 답이 있다. 그 말에 루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떠올렸다. 바보처럼 무모하게 시작했던 첫걸음, 마법사의 가능성, 여사제의 지혜, 여왕의 풍요, 황제의 질서, 교황의 가르침, 연인의 선택, 전차의 의지, 힘의 용기, 은둔자의 고독, 운명의 수레바퀴의 변화, 정의의 균형, 매달린 사람의 새로운 시선, 죽음의 끝과 시작, 절제의 조화, 악마의 사슬, 탑의 붕괴, 별의 희망, 달의 그림자, 태양의 기쁨.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느꼈다. 눈을 뜨자 그 존재는 루카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넸다. 20 저지먼트. 카드 속에서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이제 내 부름에 응답하라. 여행자여, 너는 내가 찾던 행복의 눈앞에 서 있다. 루카는 카드와 나팔 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다.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강아지가 그 옆에서 힘차게 짖었다. 마치 우리 거의 다 왔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계곡을 지나 나팔 소리가 멀어질 즈음 루카 앞에는 한 줄기 빛으로 이루어진 문이 나타났다. 그 빛은 온화하면서도 강력했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치 심장이 빛과 같은 박동을 느꼈다. 문 너머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바람에 흔들리는 꽃, 그리고 멀리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다. 강아지가 기쁘게 짖으며 먼저 문으로 뛰어들었다. 루카가 문을 통과하자 세상은 한순간에 환하게 열렸다. 그는 마치 모든 계절과 모든 시간, 모든 색과 모든 소리를 동시에 느끼는 것 같았다. 그 한가운데 원형의 화환이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었다. 화환의 모서리에는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의 모습이 각각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루카는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단지 길고 힘든 모험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한 편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행복은 결국 어디에 있었던 걸까? 마음속에서 대답이 흘러나왔다. 행복은 내가 찾으러 나섰던 곳에도, 내가 지나온 길에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었다. 멀리서 이전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법사, 여사제, 여왕, 황제, 교황, 연인, 전차, 힘, 은둔자. 모두가 초원 너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루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느꼈다. 그들과의 모든 만남이, 모든 경험이 한 조각도 빠짐없이 지금의 나를 만든 퍼즐이었다는 것. 그때 화환 속에서 카드 한 장이 천천히 내려왔다. 20일 더 월드. 카드 속의 인물은 화환 안에서 춤추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내 생물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루카는 카드와 세상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알겠어.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행복은 완성되는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걸음을 내딛는 용기 속에도 있다는 걸. 그는 강아지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자, 우리 다음 이야기를 쓰러 가자. 루카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원을 완성했고 이제 또 다른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루카는 초원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강아지는 앞서 달리며 풀밭 위를 뛰어다녔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22장의 카드가 있었다. 각각의 카드에는 하나의 이야기와 하나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행을 시작할 때를 떠올렸다. 작은 배낭 하나, 그리고 막연한 설렘과 불안. 그때는 행복이란 저 멀리 아주 특별한 곳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선택하는가에 따라 피어난다는 걸. 루카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과 햇빛, 달빛이 한 하늘에 공존하는 듯했다. 그 빛들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그에게 길을 비춰주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행복은 늘 거기에 있었구나. 다만 내가 볼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뿐. 그동안 그는 무모하게 시작했고 바보, 가능성을 발견했고 마법사, 직관을 들었으며 여사제, 풍요를 받아들였고 여왕, 질서를 세웠다. 황제, 가르침을 배웠고 교황, 사랑과 선택을 했으며 연인, 의지를 다졌고 전차, 용기를 길렀다. 힘, 혼자만의 시간에서 답을 찾았고 은둔자, 변화를 받아들였으며 운명의 수레바퀴, 균형을 잡았다. 정의, 멈춰서 세상을 새로 보았고 매달린 사람, 끝을 받아들이고 시작을 맞이했으며 죽음, 조화를 이루었다. 절제,
자신을 묶는 사슬을 풀었고 악마. 무너진 뒤에야 하늘을 보았다. 답. 빛을 믿었고 별. 어둠 속에서 직감을 따라갔으며 달. 의심 없이 웃었다. 태양. 부름에 응답했고 심판. 끝과 시작이 하나임을 알았다. 세계. 그 모든 순간이 그를 지금의 루카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강아지가 멀리서 짖으며 그를 부른다. 루카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재촉한다. 저 너머에는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그는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행복의 지도는 원 모양이기에 끝은 다시 시작이 되고 시작은 곧 또 다른 완성이 된다. 그리고 당신의 여정도 지금 이 순간 시작될 수 있다. 혹은 이미 한참 진행 중일 수도 있다. 그 길에서 어떤 카드를 만나든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의 깨달음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 깨달음이 모이면 당신만의 세계 카드가 완성될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는 보물이 아니라 길 위에서 내가 만든 발자국 하나하나에 깃든다. 오늘도 걸어가자.